자,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 오셔서 주베륵 볼륨 또는 뭐 주베륵 시술 많이 받으시는데요. 가끔씩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위는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위까지 저한테 와서 좀 놔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베륵 시술할 때 우리 얼굴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죠. 목을 포함해서 어떤 부위가 조금 주베륵 계열이 괜찮은지, 어떤 부위는 좀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조금 위험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베륵은 우리 어떤 부분을 꺼지는 부분을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진피내에 직접 주사해서 해당 부분을 올려서 여드름 흉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옆볼이 푹 꺼졌거나 이런 부위에도 조금 더 피하지방으로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채울 수도 있고요. 목 부분에 뭔가 이렇게 볼륨이 꺼진 건 아닌데 자갈자갈한 주름이 쫙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주베륵을 넣어서 이런 잔주름을 피게도 할 수 있죠. 주베륵은 어떤 부위에서 효과가 아주 좋겠고요. 어떤 부분은 의사인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조금 제한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주베륵이 어떠한 원리로 콜라겐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주베륵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젖산 형태의 가루입니다. 이 주베륵 알갱이 자체는 볼륨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에 가루 형태로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피부에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수혈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밀가루에 물을 탄 것처럼 만들어서 이제 피부에 주입을 하게 되죠. 이것이 피부에 넣게 되면 물은 다 흡수돼서 없어지고 피부에 주베륵 또는 주베륵 볼륨들이 쫙 깔리게 되는데요. 이 입자 하나하나는 우리 신체가 느끼기에는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주베륵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대식세포가 이 주베륵을 이제 잡아먹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가 분비가 되고, 그럼으로써 대식세포에 의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섬유화세포가 활성화돼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주베륵에 의한 어떤 뭔가 채워진다는 거는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들이 마치 서서히 하나씩 콜라겐 섬유들을 만들어서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채우는 거에 대표적인 게 필러가 있죠. 필러처럼 특정 부위를 이렇게 뽕긋하게 올리는 데는 사실 제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코가 너무 낮아서 그런데 수술하기는 좀 무섭고 뭔가를 좀 채우고 싶어요. 여기 주베륵 좀 놔주세요. 뭐 주베륵 볼륨 좋다는데 놔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주베륵 계열의 젖산 계열의 약물은 서서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올리는데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주베륵의 원적격인 스컬트라가 대표적이죠. 스컬트라는 처음에 HIV 환자들의 볼륨 꺼짐에 사용된 물질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환자는 이제 볼살이 거의 없으시죠. HIV, 즉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얼굴에 볼 꺼짐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컬트라 같은 젖산 물질이 개발됐죠.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개선되긴 했는데 필러처럼 드라마틱하게 채워진 건 아니지만, 이것은 본인의 콜라겐으로 본인의 살로 서서히 채워진 거죠. 가장 전반적으로 찬 게 어딜까요? 보시면 양쪽 볼이죠. 즉, 주베륵에 의해서, 스컬트라에 의해서 채워지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서서히 넓은 부위에서 완만하게 차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선생님 주베륵 할 때 가장 적합한 부위가 어딘가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양쪽 볼 꺼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양볼은 주베륵을 넣기에 가장 이상적인 부위입니다. 다만 저희가 필러를 할 때는 직접 환자분에게 쭉 주입하고,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단단한 필러를 넣을지 조금 덜 단단한 필러를 넣을지 결정을 해서 주입을 하고 직접 환자분에게 바로 거울을 보여드리고 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봐서, 선생님 이쪽 볼 쪽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저희가 미세하게 0. 몇 cc 단위로 넣으면 딱 맞출 수가 있죠. 하지만 주베륵 볼륨은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완만하게 채우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특정 부위를 쫙쫙 올리는 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했죠? 선생님 요 좁은 부위에 콧대를 세워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겠지만, 자,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베륵과 같은 부위는 좁은 부위로 올릴 때는 조금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한 팔자 부위가 정말 깊게 파여 있는 분들이 있죠. 선생님 딴 데는 괜찮고 요쪽만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베륵 볼륨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기 위해서 많은 양을 넣다 보면 오히려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베룩, 스컬투라, 올리디아 같은 그 특성을 이해한다면 그 물질들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단위 면적당 너무 빡빡하게 주베룩을 넣게 되면 오히려 결절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양쪽 볼을 하면서 팔자주름 꺼진 부분에 조금 완만하게 까졌을 경우에 조금 보조적으로 어느 정도 채울 때는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3회 정도 팔자주부에 주베룩 볼륨을 넣고 3회 치료가 끝난 다음에 최종 판단을 해서 볼 쪽은 대부분 잘 올라오죠.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 부족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요즘 안전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조금 리터치해서 채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부위는 이마 쪽에 주베룩 볼륨을 좀 넣어달라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권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입체적으로 봤을 때 뼈가 있고 그 밑에 지방 조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피부 진피 조직이 있죠. 이 부분은 필러처럼 단단하게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완반하게 콜라겐을 서서히 만들기 때문에 뼈와 진피가 단단하게 붙어 있고 스페이스가 좁은 부위는 좀 올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위는 실제로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볼이라든지 이런 비어있는 공간, 제가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방처럼 부드러운 공간이 깊은 부위는 좀 잘 올라오죠. 그래서 이마 부위에 주베룩을 좀 한다. 이건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뭔가 볼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 진피에 직접 전반적으로 넣어서 볼륨 효과가 아니라 피부 자체를 좀 탄탄하게 그리고 콜라겐을 좀 부드럽게 해서 결을 좋게 할 때는 전혀 문제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주베룩을 피하 지방 쪽이 아니라 진피에 직접 넓게 얕게 깔아주시는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마도 좋죠. 자, 관자 부위는 어떨까요? 관자 부위는 이마와 볼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자 부위는 한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고, 하지만 양쪽 볼보다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좀 자연스럽게 볼륨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한다면 관자 부위도 좋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목 부위를 얘기하시는데요. 자, 목 부분은 우리가 뭔가 볼륨이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면 피부 바로 밑에 지방층은 얇지만 근육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꺼지지는 않는데, 목 쪽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피부가 좀 자갈자갈하게 잔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베룩 볼륨, 주베룩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진피에 자갈자갈한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진피에 직접 주사 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 쪽의 피부 진피층은 정말 얇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넣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마샤인과 같은 어떤 인젝터를 넣자니 입자 크기를 고려한다면 이게 잘 막힙니다. 그래서 시속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죠. 그래서 목 쪽에 사용할 때는 결론부로 말씀드리면 사용이 됩니다. 다만 주베룩보다는 주베룩 볼륨을 넣고 희석을 좀 많이 해서 진피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러 넣듯이 해당 부분 진피 밑으로 캐뉼라를 이용해서 넓게 진피 바로 밑에 피하지방 쪽으로 쭉 깔아주면 어차피 이 부분은 되게 좁은 부위이기 때문에 볼륨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해당 부분의 진피층 자체의 콜라겐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갈자갈한 주름이 콜라겐이 늘어나면서 많이 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부위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피층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주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베룩 스킨을 갖다가 이게 니쥬란 넣듯이 이렇게 되게 띄엄띄엄 1cm 넘게 이렇게 넣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자, 주베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 자체가 콜라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섬유화세포를 끌어모아서 만드는 건데, 니쥬란처럼 조금 잘 퍼지는 물질들은 어느 정도 간격을 줘도 되지만 주베룩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피로 직접 넣겠다라고 하면 좀 넓게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피하 지방이 아니죠. 진피 쪽으로 할 때는 포인트로 너무 간격을 띄워서 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미라제 큐어제처럼 뭐 양을 많이 넣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분하게 쫙 깔아주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면 조금 내가 다운타임 또는 피멍이 들은 거 괜찮다 그러면 직접 진피를 핀치 방식으로 피부를 딱 꽂아서 단단하게 고정한 다음에 서브시용을 통해서 촘촘하게 넣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저는 흉터 치료를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당연히 흉터 치료할 때 주베룩 볼륨을 진피 쪽에 대고 있고 상당히 촘촘하게 거의 뭐 대략 한 2-3mm 간격으로 촘촘하게 놓고 있죠. 그러면 정말 빠지는 부위 없이 정말 효과가 좋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파여있는 흉터 치료를 위해서 진피층에 넣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다운타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흉터도 없고 얼굴이 조금 뭔가 결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진피내에 주베룩을 넣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진피내로 촘촘하게 서브션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미라제 큐어젯으로 좀 소량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흩뿌르듯이 넣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더마샤인과 같은 기계로 아예 넣지 않느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저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주베룩 단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진피 쪽에 넣으려면은 전체적인 그 입자 막힘을 고려한다면 주베룩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리쥬라는 일부 좀 같이 혼합시키고 거기다 보톡스, 우리 스킨 보톡스라고 하잖아요. 보톡스를 조금 집어넣고 주베룩을 조금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좀 혼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더마샤인으로 하면 주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베룩을 위한 장기적인 콜라겐 형성 효과, 리쥬란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 그 다음에 스킨 보톡스를 통해서 피지 분비를 좀 줄이고 모공을 좀 좁혀지는 그런 효과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마샤인을 이용해서 주베룩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베룩의 각 부위에 따른 또는 각 층에 따른 주베룩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주베룩을 좀 나 맞아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